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지난번 냉동실 정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냉장실을 정리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냉장고 정리의 기초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냉장고는 위치에 따라 온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 온도에 맞춰서 음식을 보관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냉장실은 냉동실과 달리 영상에서부터 영하의 온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평균적으로 냉동실보다 더 자주 열고 닫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더 크지요.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시간을 들여서 정리를 했어요. 냉장실 정리도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자주 꺼내는 음식이나 가볍고 작은 용기는 눈높이나 위쪽에 보관하고 가끔 꺼내는 음식이나 크고 무거운 용기는 아래쪽에 보관합니다. 두 번째,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재료, 즉 과일과 채소는 아래쪽 서랍에 보관합니다. 세 번째,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한 식재료는 도어 포켓에 보관합니다. 우선 냉장고 가장 윗칸은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측정해보면 안쪽은 0도라도 앞쪽은 영상 5도가 넘습니다. 저는 여기에 된장, 고추장, 쌈장 등 장류가 담긴 트레이와 간장, 국간장 개통의 트레이를 두었고 중간에는 양념통이나 계란을 둡니다. 트레이를 이용하면 서랍처럼 당겼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어서 깊숙한 곳에 있는 것도 꺼내기가 쉬워요. 그리고 장류는 여차하면 잠시 실온에 보관해도 되는 것들이어서 갑작스럽게 냉장고에 넣어야 할 식재료가 늘어날 때는 이 트레이들을 뒷베란다로 옮겨두고 새 식재료들을 넣을 수 있어요. 엄마가 갑자기 회나 영덕대게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냉장고에 자리 없어서 안 돼요 하고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계란은 락앤락 계란 케이스에 넣어서 선반 상단에 두었어요. 계란을 일주일 이내에 먹는다면 도어 포켓 상단에 넣고 먹어도 상관없지만 좀 더 오래 먹는다면 이렇게 냉장고 선반 위쪽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도어 포켓 상단은 계란 케이스를 넣기 편해 보이지만 사실 온도가 높아서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있대요. 저는 39짜리 한 판을 사서 이런 케이스 2개에 나눠 담아 중앙에 쌓아두어요. 2주 이상 보관할 경우 낮은 온도에 보관하는 게 안전하답니다. 하지만 아래쪽 선반이나 안쪽은 영하의 온도이기 때문에 계란이 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란은 이렇게 둥근 쪽이 위로 오도록 놓아야 자연적으로 상부에 에어버블이 놓이면서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된다고 해요. 계란이 담겨온 원래 케이스에 그대로 보관하든가 아니면 저처럼 계란용 케이스에 옮겨 담아 보관하세요. 단 계란이 담겼던 종이 케이스는 한 번 사용한 후에 재활용하면 위생에 나쁘답니다. 그냥 버리세요. 두 번째 칸에는 밑반찬과 조리된 반찬류를 넣어 두었어요. 사실 제 눈높이에는 살짝 높은데 남편 눈높이에는 이 칸이 맞아요. 냉장고 블라인드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저희 남편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말인데 남자들이 대체로 냉장고에서 뭐 찾아서 먹으라고 하면 절대 못 찾아요. 그래서 저 없을 때도 알아서 꺼내 먹기 쉽도록 반찬들을 남편 눈높이에 배치했어요. 락앤락 내열 유리 용기에는 조리된 음식들과 냉장밥, 밑반찬을 넣었어요. 냉장밥이나 치킨 커리는 꺼내서 이대로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을 수 있지요. 순두부랑 소시지 볶음은 전자레인지에 데우기 쉽도록 실리콘 뚜껑이 있는 내열 유리 용기에 넣었어요. 이건 냉장고에서 꺼낸 상태 그대로 뚜껑 덮인 상태로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측의 노란색 컬러 스텐 용기에는 묵은지, 콩잎김치, 명이나물 같은 김치류와 오징어 볶음 같이 빨갛거나 기름진 반찬들이 들어있어요.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색이 배이지 않으니까 좋더라고요. 세 번째 칸에는 2개의 트레이가 있어요. 왼쪽 트레이에는 빠른 시일 내에 먹어야 하는 식재료들이 들어있고 우측 트레이에는 서양 양념장과 잼이 들어있어요. 왼쪽 트레이 내용물을 보시면 가장 안쪽에 소고기와 두부, 소시지가 있지요. 사실 같은 칸이라도 안쪽은 0도에 가깝고 바깥쪽은 5도가 넘어가요. 소고기나 두부는 3, 4일 안에 먹을 것만 여기에 두고 더 오래 먹을 건 냉동을 해요. 소고기는 0도 정도에서 보관하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지퍼백이나 투명한 통에 넣고 라벨링을 해두었기 때문에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있지요. 우측 트레이에는 잼과 고추기름 등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주 먹는 식재료예요. 새로 장봐온 게 넘쳐서 냉장고에 공간이 더 필요할 때 이 트레이는 하루 정도 뒷베란다로 보내도 되지요. 그러면 이 공간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선반에는 김치통과 씻은 채소류를 보관해요. 김치통이 크다 보니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선반에 나눠 넣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이 냉각기 바로 앞이어서 온도가 가장 낮아요. 측정해보면 안쪽은 영하 2도에서 4도에 육박합니다. 염도가 높은 김치는 영하 1, 2도에서도 얼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저장하는 포기 김치류는 제일 하단 안쪽에 넣고 조금 더 자주 꺼내 먹는 포기 김치는
여기 네 번째 선반에 두었어요. 저는 김치통에 붉은 물 베이는 게 싫어서 락앤락에서 나오는 숨쉬는 스텐 김치통으로 바꿨어요. 이 스텐 김치통에는 숨구멍이 있어서 내부의 가스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바깥 공기는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김치 맛이 훨씬 더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위쪽의 채소통은 씻어서 바로 먹는 상추류나 요리에 사용하고 남은 자투리 채소들이 들어있어요. 이 푸른 통은 박테리아를 방지하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고 일종의 서랍 같은 기능을 해요. 야채끼리 서로 섞이면 안 좋으니까 비닐로 개별 포장해서 넣어둡니다. 새송이 버섯은 이렇게 해두니까 한 달 동안 멀쩡하네요. 오이도 한 달 전에 구매했는데 키친타올로 돌돌 말아서 비닐 안에 넣어두었더니 아직도 먹을만해요. 고무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속을 풀어보면 이렇죠. 날이 추워지니까 오이를 잘 안 먹게 됩니다. 다른 한 통은 좀 특수한 야채를 담는 용도로 써요. 제가 잘 먹는 고수나 쑥갓이 여기 들어가죠. 코스코에서 사온 고수가 이렇게 뿌리채 들어있어요. 일주일 지났는데도 싱싱하죠. 이 통 아래쪽에 채반이 있어요. 이 고수를 처음 사왔을 때는 시들시들했는데 채반 아래쪽에 물을 아주 살짝 부어두고 물 묻힌 키친타올을 위쪽에 덮어서 수분을 더해줬더니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났습니다. 덕분에 고수를 한 달 정도는 밭에서 뽑은 것처럼 싱싱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씻지는 않았고 먹을 분량만 그때그때 꺼내서 씻으면 됩니다. 쑥갓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관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싱싱하게 먹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선반, 그러니까 맨 하단 선반은 가장 온도가 낮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염분이 있는 김치통을 안쪽에 보관하면 김치가 꽤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돼요. 김치 말고도 대량으로 끓여둔 국을 넣어둡니다. 그러면 한 2주쯤은 보관이 가능하더라고요. 다음은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서랍인데 위쪽은 채소칸이고 아래쪽은 과일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정리의 기초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과일이 내뿜는 에틸렌 가스 때문에 채소가 더 빨리 상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본은 채소칸에 채소를, 과일칸에 과일을 보관하는 겁니다. 채소칸 내부는 바깥보다 온도 변화가 적기 때문에 채소들이 마르지 않고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저는 채소별로 지퍼백에 넣어서 보관했는데요. 단 채소를 넣고 나면 지퍼백 입구를 100% 닫지는 마시고 약간은 열어두어서 채소들이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답니다. 채소를 구매할 때 포장 그대로 보관하는 것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과일 칸에는 원칙적으로는 과일만 보관하는데요. 과일의 에틸렌 가스에 별로 지장을 받지 않을 만한 깡통이나 병류를 여기에 넣어도 됩니다. 페스토랑 밀봉된 염장 해조류를 여기에 두었어요. 귤과 사과는 세척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노출시켜 두었고 방울토마토도 세척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퍼백에 넣어 보관했어요. 단 지퍼백마다 1cm 정도는 숨을 쉴 수 있게 열어두었어요. 이제 도어 포켓을 볼까요? 특징적인 건 도어 포켓 맨 위쪽에 있던 플라스틱 케이스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계란 대신 땅콩잼 트레이랑 버터를 두었다는 점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계란은 온도 변화가 많은 도어 포켓보다는 냉장고 윗선반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물론 1, 2주 안에 계란을 먹을 거라면 이렇게 원래 상단에 상단 포켓에 계란을 보관해도 됩니다. 버터는 냉장실, 냉동실, 실온 모두에 둘 수 있는데 냉장실에 둘 경우 원래의 포장으로 잘 감싼 후 지퍼백에 넣어서 공기를 밀폐해서 상단 포켓에 두면 됩니다. 버터는 다른 음식으로부터 냄새를 흡수하기 쉽기 때문에 향이 강한 식재료 옆에는 두지 않는 게 좋대요. 저는 이 땅콩 버터 트레이에 다른 잼이랑 여분의 라면 스프 같은 걸 넣어둡니다. 다른 도어 포켓들에도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마른 식재료들이나 피클, 소스 등을 보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뒷공간에 자르지 않은 김들을 보관하니까 좋더라고요. 맨 밑에는 자주 꺼내는 소스들입니다. 케첩, 마요네즈, 고춧가루, 통깨, 들기름, 머스터드, 발사믹 드레싱 같은 거요. 이 소스 트레이 역시 비상시에 며칠 실온에 꺼내 놓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와인병을 저장해야 한다든지 할 때는 이 트레이를 빼고 그 자리에 와인병이나 키가 큰 병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냉장고의 온도차를 이해한 상태에서 융통성 있게 식재료를 배치하면 냉장고 한 대만으로도 충분히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정리를 하고 나니까 새로 장을 볼 때 많이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견물생심으로 사고 싶은 대로 마구 샀는데 이제는 어떤 공간이 어느 정도 비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매합니다. 어중간하게 자투리로 남은 재료들이 있으면 그걸로 무슨 요리를 할 수 있을지 궁리하느라 지능개발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저분하던 냉장실이 정리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네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